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심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꽤 큰 역할을 했다. 어쨌든 보수 우파를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프리덤 코리아 행사에서도 프리덤 코리아 행사 자체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가지 장점들을 계승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프레임 같은 걸 내세우고 있어요. 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프리덤 코리아는 다 안고 갑니다. 그분들도 우리 보수우파의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프리덤 코리아 홍보 영상에도 나오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첫 번째 민심, 가장 큰 민심은 최순실 국정농단 거짓선동에 대한 걸 모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탄핵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다수다. 이게 첫 번째 민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권력을 줘서 이 사람이 정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저지르게 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그냥 최악의 대통령, 이렇게 돼 있고 국정농단을 이제 팩트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자신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최서원이고, 원래는 최순실이었는데 최서원으로 개명한 지도 꽤 됐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최서원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최순실이라고 하죠. 왜? 이름이 더 촌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최서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 박사 학력이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었다 라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게 파급력이 컸겠습니까? 실제 이게 팩트예요.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이 최서원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냥 동네 강남에 있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촌스러운 어떤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학력도 있고 그래도 똑똑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도 최서원이라고 하면 좀 세련되게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최서원이라는 박사 학력자에게 박근혜가 뭐 물어봤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선동이 되지 않을 것 같죠? 딱 들어도. 그래서 언론에서 이 옛날 이름인 최순실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는 싹 없애고 그냥 이미지를 그냥 웬 강남에 있는 이상한 아줌마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최서원이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이것에 속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은 이유 불문 정권을 좌파한테 뺏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박사모 분들도 꽤 여러 분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박근혜의 등을 돌렸습니다. 왜? 어쨌든 졌으니까. 자기는 박근혜를 사랑하고 지지해서 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좌파한테 졌다고, 거짓말에 무릎 꿇었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거짓선동이라는 것에 이 프레임에 말려서 뭐 하야를 하네 마네 뭐 탄핵을 당하네 마네 어쨌든 이 난장판을 피우다가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해보고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감옥까지 가버렸다. 여기서 극심한 실망감을 느끼고 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철회해 하고 말하는 박사모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절반이거나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심이 제가 느끼기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불쌍하다.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잘못한 점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도 있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감옥까지 보내고 이 박근혜라는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떤데 그 말년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는 것은 너무 이 인간에게 못할 짓이 아니냐 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제 주변에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분들과 얘기해보면 아유 너무 박근혜 너무 안 됐어, 뭐 그 양반이 뭐 실제로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딱히 하는 거 여기까지. 이런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원은 좀 적은 거, 그분들이 배신자들이 문제다. 박 대통령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을 배신한 탄핵 찬성파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민심입니다. 이분들은 뭐 김무성, 유승민, 또 누가 있나요?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감옥 보내고 이 난장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보다 더 싫어해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탄핵과 별로 상관이 없는 홍준표 전 당대표도 되게 싫어해요. 근데 홍준표 전 당대표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지난 대선 때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지금 박 대통령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이 안 돼서 못한 걸 갖고 왜 못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됐어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대표의 힘으로 왜 못 끄집어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도, 대통령의 힘을 갖고도 못 막았어요. 탄핵 전국을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100분의 1도 힘이 안 되는 역대 최약체 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야당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약한 야당이었던 적은 없는데, 최약체 적폐로 몰린 야당의 당대표가 무슨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나요? 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홍준표가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됐어도 박근혜 대통령 꺼내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현실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배, 200배의 힘을 갖고도 못 막았는데 그거에 100분의 1, 200분의 1의 힘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나 힘보다 훨씬 미약한 힘을 갖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무슨 수로 꺼내는지, 이게 너무 막연한 바램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조건 싫은 거죠.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뭔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면 엄청난 걸 할 줄 알고 뭐 지지를 했겠죠, 그분들은. 근데 꿈같은 기대와 꿈같은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자기가 야당의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를 꺼낸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대선 때 한 거고. 야당 당대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인터뷰를 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핵심은 뭐였냐면,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의 내용의 핵심은 그때 당시 탄핵 전국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은 두 가지 정도의 기로에 있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라고 말을 했던 친박 세력들, 그리고 타야를 하느니 차라리 탄핵으로 가서 법적으로 정말 탄핵당할 잘못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가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친박은 하야해라. 그리고 비박에서 지금은 탄핵 찬성 세력이 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야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탄핵으로 가자. 그리고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를 하는 것이고 탄핵을 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를 하라고 했던 사람과 그것보다는 탄핵으로 가서
법적인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나요? 뭐 좋게 봐줘도 비슷비슷하죠.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만 배신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너 또 김무성을 옹호하냐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고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이합집산이라고 할까요?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 사실 저도 세세히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박근혜, 뭐 김무성,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여러 거물이라고 하는, 소위 거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우파라는 그 집단 안에 있고, 이분들이 뭐 나름대로 얽히고 설키고 뭔가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치인들끼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인 우리가 판단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가 사실 맞나, 정확한 흐름도 모르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끼리의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싹 뒤집어서 정계를 뭐 개편하거나 싹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끼리의 문제는 이건 그냥 냅두고 우리는 표면상 드러나 있는 문제들로 판단을 해서 뭐 주장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뭐 누구 개인의 편을 들고 이러진 않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크게 뭐 잘못하거나 누구 개인을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파라는 진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이 우익 진영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최소한 그냥 두는 게 맞다.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그냥 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우파 운동을 해요.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가 엄청나게 우파들을 결집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뭐 누구라도. 이번에 프리덤 코리아 같은 경우 홍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잘하는 거다, 지지를 한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황교안이 했어도 김무성이 했어도 누가 했어도 이런 우파 전체, 우익 전체의 방향에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면 제가 능력이 되는 한은 전 도울 의사가 있어요. 누구 한 명을 딱 앞세워서 그 사람만 밀고 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익 진영에 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게 우익 진영에 이롭잖아요. 국익에 이롭잖아요.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가 뭔가 싱크탱크를 만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심지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열심히 제가 안 돕겠습니까? 전 황교안 전 총리 도울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도와드립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뭔가 우익 진영에 도움이 되는, 국익이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뭐 미력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걸 찾고 그것에 제가 같이 합류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전국 이후에 사과하고 정규제 TV였나요? 그때 거기 나온 거 외에는 아무런 반박이나 대응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감옥에 가버렸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본인도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박근혜를 붙잡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국익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우파에 이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의 가장 많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냥 수많은 거짓 선동에 당한 국민들, 이 인원이 가장 많다. 두 번째부터는 다 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 불문, 좌파한테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다. 세 번째, 불쌍하다, 안타깝다.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 배신자들이 문제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보다도 배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고 배신자들만 문제다라고 본 사람이 아주 소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